안녕하세요. 히어로 플래닛의 미토입니다. 처음 어벤져스의 세 번째 영화가 발표되었을 때는 파트 1, 파트 2로 나눠서 개봉할 예정이라고 밝혔었죠. 그러나 결국엔 파트 1이 인피니티 워로, 파트 2가 어벤져스 4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부제는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는 인피니티 워의 스토리가 4편에서도 유의미하게 이어질 것이며 타노스는 돌아온다 또한 어벤져스 4에서 타노스의 인피니티 워 이야기가 마무리될 것을 암시하죠. 많은 히어로들이 사라져버렸지만 어벤져스 4 이후에도 이미 예정되어 있는 작품들이 존재하며 배우 최대의 보스맨을 계약으로 봤을 때 블랙팬서 2 역시 기정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마블 스튜디오는 블랙 위도우의 여성 감독을 선정해 제작할 것을 논의 중에 있고요. 이 점에선 캐릭터들의 부활과 같은 전개가 4편에서 나올 것은 물론 3편의 스냅이 반드시 모든 것을 끝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겠죠. 그리고 모두가 알고 계시듯이 닥터 스트레인지의 대사에서도 아직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토대로 과연 4편에서 어떤 스토리가 나올 것인지 나름의 추측을 통해서 가능성이 있을 법한 그 부제를 던져볼까 합니다. 캡틴 마블에게 닉 퓨리가 연락하는 쿠키 영상을 관련지어 추측할 때 가능한 부제입니다. 어벤져스 4 직전에 개봉하는 캡틴 마블은 90년대를 배경으로 공군 파일럿인 캐롤 댄버스와 젊은 시절의 닉 퓨리가 변신 능력을 가진 외계인 스크럴과 싸운다는 내용입니다. 이때 캐롤 댄버스는 크리 제국에서 지구로 온 히어로 마벨의 지도를 받게 되는데요. 원작에서 캐롤 댄버스가 마벨과 유사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MCU의 캐롤 댄버스도 능력이나 설정에서 크리 제국과 연관이 있다고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크리 제국은 MCU에서 로난이 있었던 제국이라는 설정이 있고 에이전트 오브 쉴드에서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시아, 스크럴과 함께 3대 우주 제국으로 막강한 기술과 국방력을 갖고 있는 크리 제국은 특히 스크럴과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두 종족이 지구에서 전쟁을 펼치기도 했죠. 캡틴 마블이 90년대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스크럴들이 MCU 지구에 잠입하면서 끝날 수도 있겠습니다. 이 경우 스냅으로 죽은 히어로들 중 일부가 스크럴이었다고 처리해서 스크럴 제국이 납치한 살아있는 실제 영웅들을 캡틴 마블이 구하고 타노스에게 반격하는 스토리가 될 수도 있겠죠. 부제가 시크릿 인베이전인 것은 이 이름이 마블 코믹스에서 11월 이후에 있었던 메이저 크로스오버 이벤트로 스크럴의 비밀 침공을 다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유명 히어로들이 언제부턴가 변신 능력을 가진 외계인 종족 스크럴들로 대체되었다라는 충격적인 설정으로 스크럴 종족들의 지구 침공을 그리고 있죠. 다만 이 추측은 코믹스에선 다뤄졌으나 내용 자체가 지나치게 극단적이며 타노스의 인피니티 워에 집중하기보다는 스케일이 다른 방향으로 커진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의 대사였던 엔드게임에서 따온 것으로 닥터 스트레인지가 수많은 시뮬레이션 중 단 하나의 승리가 그대로 전개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유출된 어벤져스 4 촬영장 사진에서 치타우리 침공 때의 캡틴 아메리카가 늙은 토니 스타크와 앤트맨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서 시간여행과 관련된 무언가가 속편에 있음을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아이언맨을 살리는 게 그 유일한 하나의 경우의 핵심인 만큼 엑스맨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처럼 아이언맨이 과거로 가는 장치를 개발해서 앤트맨과 같이 과거로 가서 히어로들을 모아 힘을 합치는 식으로 전개가 될 수도 있겠죠. 참고로 최근에 뜨는 추측으로는 캡틴 아메리카 11호에서 토니가 개발한 트라우마 치료 장치 바프가 등장하는데요. 이를 이용해서 과거로 직접 가는 게 아니라 기억을 되살펴서 자신들이 놓쳤던 무언가를 다시 발견하는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될 것이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원래 온슬로트는 90년대에 있었던 마블 코믹스 이벤트로 프로페서 X와 매그니토의 사악한 자아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온슬로트라는 빌런의 공격에 히어로들이 모두 힘을 합쳐 싸우는 이벤트입니다. 설정상 온슬로트가 MCU에 당장 나오긴 어렵겠지만 히어로들이 힘을 합친다는 것, 그리고 온슬로트가 총 공격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어벤져스 4와 어울리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앤트맨에서 퀀텀 렐름이라는 미지의 영역이 소개되는데요. 올여름 개봉 예정인 앤트맨과 와스프에서 퀀텀 렐름에 빠져서 죽은 것으로 알려진 1대 와스프 자넷 반 다인을 2대 앤트맨 스칸렌과 2대 와스프 호프 반 다인이 구조하는 내용이 전개될 예정입니다.
이 퀀텀 렐름을 통해 다른 차원의 세계와도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볼 수 있겠는데요. 유출된 촬영장 사진에서 앤트맨이 조금 늙은 토니와 뉴욕 전투 때의 캡틴이 같이 만난 모습은 이러한 흐름의 설득력에 힘을 실어줍니다. 앤트맨이 멀티버스 이동장치를 개발한 아이언맨과 같이 멀티버스를 누비며 각 유니버스의 히어로들을 모으고 그렇게 빈자리의 히어로들을 대신 채워서 타노스와 싸우는 것이죠. 뉴욕 배틀 때의 젊은 캡틴은 과거가 아니라 시간이 조금 느린 다른 차원의 캡틴일 테고요. 그들이 공통적으로 착용한 저 장치가 멀티버스 이동장치가 아닐까 추측됩니다. 이런 식으로 멀티버스를 누비며 각 히어로들을 계속 모아서 타노스와 싸우는 전대미문의 총공격을 감행하는 것이 어벤져스 4편의 내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소울스톤은 다른 5개의 스톤들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재물이 필요하다는 것,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이 필요하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심장하며 소울스톤 자체가 굉장히 특별하다는 것을 표현해주죠. 게다가 영화에서 다른 스톤들은 그 능력과 기능을 알 수 있었지만 소울스톤은 현재로서는 딱히 무엇이라고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원작에서 소울스톤이 갖고 있는 가장 독특한 특징이라면 소울월드라는 오묘한 공간 속으로 연결된다는 것인데요. 만약 MCU의 소울스톤이 소울월드의 기능도 있고 스스로의 의식과 판단으로 사용당하기를 거부할 수 있다면 또한 희생당한 소중한 사람, 즉 이번 영화에서는 가모라가 되겠죠. 그 영혼을 이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결국 소울스톤은 자신의 의지나 희생당한 영혼 가모라의 의지를 반영해서 타노스의 스냅으로 사라진 모두가 소울스톤의 새로운 공간, 소울월드로 보내진 것으로 풀이될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코믹스 원작 온슬로트 이벤트에서 온슬로트의 공격을 받고 죽은 히어로들이 프랭클린 리처드가 만든 다른 차원의 세계에서 살아있었고 후속작에서 다시 원래의 지구로 돌아온다는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그 점에서 어벤져스4의 부제가 히어로즈 리턴이나 히어로즈 리본으로 표현될 수도 있겠지만 이건 너무 직설적인 스포일러가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우회적인 표현, 어셈블은 어떨까 싶습니다. 어벤져스 어셈블은 그 리더들이 하는 전투구호로 굉장히 상징적인 캐치프라이즈인데 한 번도 영화 속에서 표현되지는 않았죠.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 마지막에 잠깐 캡틴이 외칠 뻔한 적이 있기는 했습니다. Avengers! 가모라 덕에 죽은 히어로들이 다시 돌아오고 다시 어벤져스를 뭉치기에 부제가 어벤져스 어셈블이라고 하면, 그래서 캡틴이 최후의 일격을 가할 때 어벤져스 어셈블을 외친다면 그야말로 전세계 팬들을 정말 전율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